60세가 지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특히 연말에 주고받는 그 화려한 과일 선물 세트가 여러분의 콩팥에 무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병원이 절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숨겨진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음악 여러분의 편에서요. 많은 분들이 과일이 항상 몸에 좋다고 믿고 선물로 받은 과일을 아까워하며 모두 드실 겁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며 오히려 콩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과일은 60대 이후 드시면 콩팥 기능을 급속도로 저하시키고 심지어 평생 투석이 필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연구에서는 특정 과일을 계속 섭취한 콩팥 기능, 저하 환자의 심장 마비 위험이 3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왜 경고하지 않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길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모르고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연말 선물 세트 속에서 피해야 할, 못 맞춰 살 위험한 세 가지 과일과 꼭 드셔야 할 콩팥을 살리는 과일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감소하고 콩팥 기능도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30년 넘게 사용된 정수기 필터가 막혀서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똑같이 과일을 섭취하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은 이러한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과일을 섭취하다가 갑자기 콩팥 수치가 나빠지거나 투석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은 60세 이후 콩팥이 처리하기 힘든 독소로 변합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칼륨을 잘 배출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은 칼륨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심장에 부담을 주고 극심한 경우에는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넘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연말에 크고 탐스러운 과일 선물 세트를 주고받는 것이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포함된 과일이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독극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이나 연말이 지나고 나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급증합니다.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과일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60세 이후 과일 선택은 생사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해치고 병원비로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한다면 9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 선물 세트에 필수로 포함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세 가지를 하나씩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댁에 선물로 받은 과일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80세 이상이 되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입니다. 배는 소화가 잘 되고 기관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80세 이상에서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명절이나 연말 선물 세트에 포함된 큰 신배 한 개에는 300에서 400mg이 넘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80세 이상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 심장 부정맥이 유발됩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저하된 80세 이상의 환자가 칼륨이 많은 과일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심장 마비 위험이 2배 이상 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증상이 예고 시에서 무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게다가 배는 수분이 90% 이상인 과일입니다.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올 수 있습니다. 숨이 차고 눕기도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선물용 배는 당도가 매우 높아 일반 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배 한 개의 당분은 설탕 10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80세 이상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높은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입가심으로 먹는 바에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공복 혈당이 200 이상이 되면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어 당뇨병 악화는 물론 미세한 콩팥 혈관까지 손상을 초래합니다. 아깝다고 억지로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80세 이후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요즘 명절 선물 세트로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이나 거봉 같은 계량 품종 포도는 콩팥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가 피를 맑게 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건강한 콩팥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포도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당분과 칼륨의 함량입니다. 특히 선물용으로 오는 샤인머스켓은 권 일반 캠벨 포도보다 당도가 훨씬 높은 품종입니다. 알맹이 하나하나가 설탕 덩어리와 유사합니다. 포도 한 손개는 무려 16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탕 4개를 한 번에 먹는 양과 같습니다. 선물 받은 탐스러운 포도 한 송이를 TV 보면서 무심코 다 드시면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3배를 순식간에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양의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의 미세한 역과 장치인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과도하게 많으면 이 필터가 설탕물처럼 끈적거려 결국 막히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당뇨병성 콩팥병이라고 불립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 거르는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고농도의 당분이 들어오면 콩팥은 과부에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췌장 또한 인슐린을 배출하느라 지쳐버립니다. 결국 췌장도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느라 지쳐버리게 됩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콩팥에 치명적인 악순환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국당뇨병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당도,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집단의 콩팥 기능, 저하 속도는 일반 집단보다 2배로 빨랐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포도 껍질에 있습니다. 최근에 선물용 포도인 샤인머스켓은 껍질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일의 칼륨은 대부분 껍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정반대가 됩니다. 배출되지 않은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근육마비가 오고 심장의 전기 신호가 교란되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맛있다고 껍질 포도를 계속 섭취하는 것은 심장을 향해 천천히 반가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에서 칼슘과 결합해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결석을 생성합니다. 젊을 때는 소변으로 배출되던 작은 결석들도 60세 이후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장 결석은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응급실로 이송하게 합니다. 심한 경우 콩팥 조직을 찢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포도가 너무 신선하고 아깝더라도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과감히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연말 선물 세트에서 꼭 주의해야 할 과일은 만감류라고 불리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같은 품종입니다. 겨울철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귀한 선물로 박스째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콤달콤하고 향기도 좋아 겨울철 비타민 보충에 최적이라 생각되겠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귤보다 크기가 두세 배 큰 이 만감류들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칼륨 함량도 무시무시합니다. 한라봉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일반 작은 귤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보통 귤은 작아서 한두 개만 먹지만 한라봉이나 레드향은 비싼 과일이라 껍질을 까서 하나를 다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500mg이 넘는 고용량의 칼륨이 체내로 유입됩니다.
60세 이후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은 젊을 적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칼륨 과일을 섭취하면 콩팥은 마치 홍수가 난 듯이 칼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어붙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귤이나 한라봉을 드신 후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이미 콩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드시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걷기가 힘들어지며 결국 심장 근육까지 마비되어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 연휴가 끝난 후 콩팥병 환자들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 투석을 받는 사례가 평소보다 2배 이상 급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주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무심코 먹은 과일 선물 세트입니다. 또한 이런 만감류는 산도가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산도가 높은 과일을 섭취하면 속쓰림과 위산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불편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는 콩팥의 혈관 수축과 혈류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콩팥은 혈액 공급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므로 혈류량이 감소하면 급속히 기능이 나빠집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자몽과 특정 감귤류의 성분은 간에서 약물 분해 요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약물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잔류하면 약물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은 약물 독성에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이 매일 복용하는 약과 만나 독성 물질로 변해 콩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불의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선물해 주신 분의 마음은 고맙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과일들은 콩팥이 건강한 가족들에게 양보하고 여러분은 맛만 보실 정도로 아주 조금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은 아니지만 연말 선물 세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곶감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습니다. 곶감은 감의 수분을 제거하여 만든 것으로 영양분이 농축되어 건강한 간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곶감은 상상 이상으로 10배는 더 위험한 최악의 식품입니다. 감이 곶감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수분은 사라지고 당분과 칼륨이 고도로 농축됩니다. 곶감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과 칼륨의 양은 생감과 비슷합니다. 더욱이 곶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탄닌은 수분을 흡수해 변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철분과 결합해 빈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감소하면 조혈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어 이미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곶감을 추가로 드시면 빈혈이 심각해져 어지러움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탄닌은 콩팥 안에서 찌꺼기를 뭉치게 하여 결석을 형성하는 주원인이 됩니다. 겨울철 따뜻한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하나둘 집어먹던 곶감이 여러분의 콩팥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물 받은 과일 상자를 열어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기에 좋고 맛도 좋은 크고 화려한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나 혹은 몸에 좋겠다는 막연한 믿음에 따라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드시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기관입니다. 침묵의 장기로서 70%가 손상될 때까지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을 느꼈을 때는 대부분 이미 늦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냉장고에 제가 언급한 배포도 한라본 곶감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일이 주는 잠깐의 달콤함이 평생을 투석기에 의존해야 하는 고통과 바꿀 만큼 가치 있을까요?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먹어야 콩팥도 지키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과 선물 받은 과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과 챙겨야 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명확히 구분해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천연식품인 과일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 의학적 기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은 과당과 칼륨이라는 두 성분이 나이 들어가는 동안 손상된 콩팥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화학 반응 덕분입니다. 첫 번째는 과당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섭취하는 포도당은
온몸 모든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과일 속 과당은 오직 간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로 인해 간의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과당이 한 번에 들어오면 간은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요산이라는 성분을 생성하게 됩니다. 통풍의 원인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요산이 사실 콩팥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바늘처럼 가시 같은 요산 결정이 형성되어 콩팥의 필터인 사구체를 직접 찌르고 상처를 내게 됩니다. 상처난 콩팥은 점점 굳어져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과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콩팥 결석과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입증합니다. 두 번째는 칼륨의 반격입니다. 칼륨은 본래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이는 콩팥이 건강하여 소변으로 칼륨을 잘 배출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들어오면 배출구가 막힌 하수구처럼 칼륨이 콩팥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미세한 전기 신호로 뛰는데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상승하면 입원하신 이 신호가 방해를 받습니다. 마치 전압이 맞지 않는 전자기기를 꽂았을 때 단락이 생기는 듯한 상황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하면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멈추는 심정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콩팥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물에 담가 칼륨을 제거하고 섭취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선물 받은 달콤한 과일은 늙은 콩팥에게는 설탕물에 담긴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과당이 콩팥의 필터를 훼손해 이 구멍을 만들고 그 틈으로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과일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입맛만 따라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로 온 이 비싼 과일들을 모두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콩팥을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선물 받은 과일의 독성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콩팥을 되살리는 최고의 과일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받은 이 비싼 과일들을 무조건 다 버려야만 할까요? 보내주신 분의 정성을 생각하면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칼륨 세탁법입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배나 사과 같은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을 평소보다 두껍게 깎아내야 합니다. 껍질과 그 바로 안쪽에 칼륨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과육을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푹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과일 속 칼륨의 30% 이상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드실 때는 물을 반드시 버리고 과육만 건져서 흐르는 물에 헹구면 훨씬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대 즙이나 주스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믹서기로 갈아 마시거나 집에서 직접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콩팥에 핵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을 액체 형태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칼륨과 당분의 흡수 속도가 5배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콩팥은 이에 대해 방어할 틈도 없이 독소가 유입됩니다. 반드시 고체 상태 그대로 입안에서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침과 섞여 천천히 분해되어야 콩팥이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철저한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물에 담가 칼륨을 뺐다고 해도 많이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종이컵 반컵 분량을 넘기지 마세요. 배나 사과라면 2쪽 포도라면 5알 정도가 기준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올라가 있으니 피하시고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간식으로 이만큼만 맛만 본다는 생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건강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도 누리고 여러분의 콩팥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물 받은 과일을 아깝다고 혼자 다 드셨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65세 선생님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저를 찾아오셨던 65세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당뇨와 초기 콩팥병을 앓고 계셨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셨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자녀들이 보내온 최고급 배와 샤인머스켓 선물 세트가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탐스럽고 비싼 과일들이라 시간이 지나 섞여버리기엔 너무 아까우셨던 겁니다. 게다가 평소 몸에 좋은 과일이니 많이 내 먹으면 오히려 건강해지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아침 저녁으로 커다란 배 하나씩 깎아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며 포도 한 송이를 앉은 자리에서 다 드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양 조절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신 것입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짓누르는 듯 답답하고 숨을 쉬기 힘들어지셨습니다. 단순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여 소화제를 먹으려고 일어났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혀가 굳어 말을 어눌해지고 손발 끝부터 전체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란 가족들이 급하게 응급차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인 3.5에서 5.6명 사이여야 할 칼륨 수치가 무려 7.2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30분만 늦었으면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다고 화를 낼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콩파티 과일 속 칼륨 폭탄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밤 목에 관을 꽂고 응급투석을 받고서야 간신히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시더군요. 과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아까운 게 뭐라고? 내 목숨이랑 바꿀 뻔했네요.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방심하고 드시는 과일은 김 선생님처럼 예고 없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기적 같은 과일들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콩팥 살리는 과일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이 걱정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들은 당장 치워버리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 과일로 냉장고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콩팥이 걱정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들은 당장 치워버리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 과일로 냉장고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신이 주신 보라색의 선물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콩팥에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과일입니다. 칼륨 함유량이 100g당 70mg으로 매우 낮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콩팥 혈관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끈적한 혈액을 맑게 하고 손상된 사구체 세포를 재생하여 콩팥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아침에 먹으면 최고의 사과입니다. 껍질은 벗기고 드셔야 합니다. 사과 속의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콩팥이 거르지 못한 독소를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콩팥을 대신하여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혀 콩팥 손상을 막아줍니다. 필터 역할을 하며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혀 콩팥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붉은 비타민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 세포의 돌연 변이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칼륨 함량도 다른 과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마음껏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과일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의 일부 성분은 체내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칼륨이 포함된 과일을 드시면 약과 결합하여 혈중 칼륨 농도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몽이나 특정 감귤류는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약물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면 약물 중독으로 이어져 콩팥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이나 콩팥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을 드실 때
반드시 약 복용과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치의를 통해 내 몸 상태와 약물에 맞는 과일 섭취량을 상담받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과일이 오히려 약과 만나 독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거실이나 냉장고에 쌓인 과일 선물 세트를 확인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들이 있다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자녀들이나 이웃과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과일을 보낸 자녀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비싼 돈으로 보낸 선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녀들도 놀랄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가족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오늘부터는 배나 포도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 같은 콩팥을 살리는 과일로 식단을 바꾸겠다고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 투석기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